예,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자, 오늘은 3.1운동과 두 외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바로 인물이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3.1운동을 목격하게 되는 스코필드가 되겠고요. 왼쪽의 사진은 미국인 사업가로서 활동했었던 엘버트 테일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34번째 민족 대표로까지 평가되고 있는 우리 이름 스코필드, 바로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은 1919년 11월에 개신교 선교사 겸 세브란스 의전 교수로 조선에 파송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분은 1919년 3월 1일 바로 이 대한문 앞에서의 이런 만세 시위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 그는 이를 카메라에 담아서 바로 이 사진을 은밀히 해외에 내보냄으로써 3.1 운동의 바로 현장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알렸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원 제암리에서의 학살 사건의 전말을 직접 기록 취재해서 이 또한 해외에 알림으로써 결국 3.1 운동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스코필드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1920년에 바로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고 난 뒤에도 이 조선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왔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정부의 초청으로 그토록 그리워했었던 대한민국에 되돌아와서 대학의 교수로서 끝까지 활동하다가 1970년 이 땅에서 영면하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의 공로를 높이 사서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 애국지산묘역에 오늘날에까지 안장돼 있습니다. 한편 엘버트 테일러는 원래 그의 아버지 조지 테일러가 우리나라의 금광 개발의 기술자로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1897년 그의 아들 엘버트 테일러도 바로 금광 기술자로 초청해서 활동하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는 강원도 음천골에 독자적으로 사금 채취 사업에 뛰어든 이래로 각종 사업가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의 이름을 딴 테일러 상회를 지금의 서울의 중심지에 차려서 여기서 각종 수입품들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의 사업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테일러 상회에서 당시에 냈던 광고 문구들을 보게 되면 잉어솔 이런 시계, 회중시계를 판매하기도 하는 등 각종 수입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시보레, 제너럴 모터스 등의 각종 자동차까지 취급을 하는 사업가로 결국 자리를 잡았었던 것이죠. 그는 1919년 2월 28일 날 그의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마침 이 침대 속에 감춰져 있었던 종이 뭉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종이 뭉치가 바로 독립선언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동생 윌리엄을 통해서 이 독립선언서가 일제 감시를 피해서 미국에 보내지는 데 성공을 하게 되어서 결국 독립선언서가 국외에 알려지게 하는 계기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AP통신의 현지 통신원으로서 이 독립운동가의 재판과 제암리 학살 사건을 취재하기도 하는 등 결국 이 3.1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해외에 알리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에 대해서 재평가하게 되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1924년에 그가 그토록 좋아했었던 한양 도성가의 권율 장군의 집토로 알려져 있었던 곳에 이 커다란 은행나무 옆에
그의 집 딜쿠샤를 건축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동네는 이 은행나무 때문에 행촌동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영국, 인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었던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어의 딜쿠샤라는 이름의 영감을 받아서 그의 집의 머릿돌에도 딜쿠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가옥이 되겠습니다. 그의 머릿돌에 1923년 딜쿠샤라고 하는 이 머릿돌을 통해서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후대에도 밝혀지게 되었었던 것인데, 바로 이 서울의 엘버트 테일러의 가옥은 오늘날의 이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보존 처리가 되어서 마침 2021년 3월 2일에 기해서 새롭게 재오픈되어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의 경우는 이렇게 기술자로서 혹은 사업가로서 활동을 함과 동시에 이 고종의 국장과 3.1운동 또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이 AP통신으로서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이 3.1운동을 해외에 널리 퍼지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이루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1942년에는 태평양 전쟁 이후에 미국과의 단교 이후에 강제 추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국내에는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한 채 1948년에 죽게 되고, 그의 유언에 따라서 양화진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묘소 옆에 묻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 결국 딜쿠샤의 소유권이 넘가다가 결국 국유가 되긴 되었습니다만, 많은 무주택자들이 그것을 점거해 살아오면서 많이 훼손돼 왔었던 것을 2016년도에 이 딜쿠샤 복원 사업을 서울시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 올해 2021년에 재공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은행나무가의 딜쿠샤의 사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2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불법 거주했었던 이 딜쿠샤 건물이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다시 복원이 되게 되었고요. 그의 유족들이 보내온 많은 그의 유품들과 함께 당시의 옛 모습들을 사진으로를 보고 재현해내서 오늘날 1층과 2층이 이렇게 사진처럼 복원이 되어 공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독특한 벽돌 쌓기 형태로 건축이 되었고, 자, 창을 넓게 내다보니까 난방을 위해서 이렇게 빼치카와 같은 벽난로들을 장치했었던 그의 딜쿠샤 저택의 복원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 순교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곳에 외국인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 조지 테일러의 묘소 옆에 바로 이렇게 모셔져 그의 조선에 대한 사랑,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외국인들과 3.1운동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이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이었었던 독일 방송사 특파원 힌스페터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아주 엄격한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외국인 방송사 특파원으로서 5.18 그날의 진실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결국 이를 역사적 재평가를 받게 했었던 바로 그 인물처럼 바로 3.1운동의 역사적 현실과 진실을 해외에 알렸었던 두 외국인의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